코로나를 막을 때 가서는 안 막고 남의 장가 가는 사람도 예식하는 것도 못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가. 네. 안 그래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결혼식도 안 하고 예식장 문 닫게 생겼네. 무조건 저거는 월급 받으니까 금지한다. 하지 마라. 이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관리를 해야 될 때 해야지. 젊은이들 결혼하는데 덮어 씌우면 네. 이 사람들이 정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독과 공유하면은 재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Right now. 총재님,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재님, 그 정부가 코로나 대응 단계를 2단계로 올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수도권 내에 실내 모임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수도권 내의 각종 행사나 모임뿐 아니라 PC방, 노래방, 장례식장, 예식장 등에서 실내 모임 제한 인원 50명이 넘을 시에는 행사 주최자와 참여자 모두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이번 대응으로 인해 현재 결혼식을 앞두었던 예비부부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그들은 올 3, 4월에 코로나로 인해 결혼식을 연기한 바 있으며 이제 와서 결혼식 인원을 50명으로 줄인다면 그들이 입을 금전적 손실은 엄청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결혼업계를 비롯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입을 경제 피해가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 건강과 나라의 경제를 둘 다 생각해야 되는 정부의 입장에선 이 둘의 조화를 이루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총재님께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광화문 8.15 집회를 허용한 게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100명이 모인다고 신고해서 100명인 줄 알고 허가했다는데 네. 그거는 아주 코로나를 아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어.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잖아. 네. 그리고 그냥 마구잡이로 코로나가 퍼져나갔다 이 말이야. 그걸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일일이 주소가 있나 뭐가 있나 아무도 없는 불특정한 사람들을 한 군데다 그렇게 모이는 걸 무방비 상태로 놔둬가지고 책임은 소상공인들한테 죄부지고 젊은이들 결혼하는데 덮어 씌우면 네. 이 사람들이 정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당국은 말이야 코로나를 막을 때 가서는 안 막고 남의 장가 가는 사람들 예식하는 것도 못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가? 네. 예식은 예배를 해야 돼. 예식이나 이런 것은 특별한 것은 간혼상제는 예배를 해서 네.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는 신랑 신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도록 해서 네. 주의를 해가면서 왔다가 빨리빨리 빠져나가는 식으로 하면 되잖아. 네. 그거 뭐 솔방 정부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광화문 집회를 허용하는 바람에 그 민생을 갖다가 다 그냥 굶어 죽게 만들 건가? 그렇잖아. 네. 지금 말씀한 그런 기업이 전부 소기업이고 영세기업이야. 많은 사람들이 혼례를 앞두고 연장하고 있다가 이제 좀 하려고 가을이 돼서 해야 되는데 가을을 앞두고 결혼식을 취소하고 이러면 되나? 네. 응? 현재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선에 정부하고 네. 다툴 수는 없지만 네. 초청 인사를 50명으로 하든지 다 알려가지고 올 때 인원 제한을 예식장 앞에서 서로 왔다가 그냥 가는 식으로 안에 상주 인원을 50명 제한하면 돼. 그렇게 하고 빨리빨리 보내고 들어왔다 나가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지. 네. 한 사람 들었다 놓으면 안에는 50명 이상 가족들만 해야지. 뭐 다른 사람들 오면 그냥 보고 가고 하면 이게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식은 허용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무슨 노래방 무슨 적은 업체들은 그거 안 막아도 네. 코로나 환자가 안 나왔어요. 하루 뭐 열 몇 명 이렇게 됐는데 네. 왜 이리 늘어났어? 광화문 행사를 허용해서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거 무슨 뭐야 이거 일부러 뭐 계획적이요? 잘못된 거라 이 말이야. 관리를 해야 될 때 해야지. 그 교회 뭐 안 모이게 하는 거 있을 수 있다고 하자. 네. 아니 왜 영세업자들 먹고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통제를 하냐고. 네. 그건 안 돼요. 그거는 50명이 넘지 않는 대부분 안 넘으니까. 네. 그 사람들이 뭐 그런 대로 버티겠지 2단계에서는. 네. 그러나 예식장이 문제일 때는 안에 상주 인구를 따지도 인원을 따지도 해야 돼. 왔다가 가는 사람, 가운데 접수하고 가는 사람, 뭐 인사하고 가면 되잖아요. 신랑 신부하고.
네. 그 뭐하러 안에 빽빽가 있겠어? 이스라엘에도 안 있어요. 안에 인구를 50명 미만으로 하면 돼. 선생님 근데 워낙 이번에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에 대한 영향도 많이 끼치고 되게 불안을 안겨줬던 전염병이잖아요. 과연 이 코로나가 얼마나 위험하길래 우리 경제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나 조금 찾아봤는데 중국에서 발병했던 사스가 치사율이 10% 그리고 메르스가 과거에 치사율이 한 38%였다고 해요. 근데 반면에 사실 코로나의 치사율은 2%에 못 미치는 실정이거든요. 국내에서 8월 19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 감염 환자 중에 코로나로 사망한 환자 수 중에 70대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9.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취약하고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코로나에 이제 노출되었을 때 뭐 사망하시거나 그런 위험이 따르지만 반면에 또 40대 미만의 코로나 감염된 환자들의 사망률은 0.7%로 굉장히 또 낮은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코로나 걸렸는데도 마냥 돌아다녀도 몸의 정세가 양성이라도 네. 코로나가 한 번도 발병이 되지는 않아. 맞습니다. 그럼 보균자로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감염이 걸렸다가 낫는 사람은 똑같아. 네. 그 양성 판정이 나오는 사람 있잖아. 감염해보면 면역이 있다 이러잖아. 그 때문에 이 코로나를 지금 이렇게 대응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정말 그 정도로 치명적이라고 보이긴 힘든데 이 코로나가 이 전염병으로서 직접적으로 입히는 피해보다 오히려 전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경제에 위축되는 효과가 그 피해가 너무 어마어마하기 크다고 때문에 네. 코로나는 장기적으로 이게 완전히 건절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코로나가 와 있는 이유가 있어.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경각심을 오래 가질 필요가 있어. 그래서 코로나는 계속 앞으로 괴롭히게 그대로 괴롭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해결되질 않으니까 아예 코로나 대책을 달리기 쉬워요. 그럼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좀 마스크 끼면 끝이야. 어디 몇 명이 모이든 뭐하든 마스크 끼고 실내 모이면 뭐든 허용해야 돼. 그래가지고 걸린 사람, 나이 든 사람들 중에 면역이 확실하게 떨어진 사람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항체가 생기니까 괜찮아. 정부 차원에서 뭐 어떤 활동을 제재한다거나 그런 것은 좀 그건 맞지 이제 않는다. 앞으로 맞지가 않지. 왜? 이게 계속되니까 앞으로. 코로나가 뭐 어느 순간에 싹 없어지거나 이럴 병은 아니란 말이야. 왜? 지구인들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돼 앞으로. 응? 그럼 메르스나 이런 거는 싹 없어지는 치사율이 40%니까. 그래. 그거는 왜 코로나에 말이야. 메르스 때 방역 덮으신 거 그 영상을 자꾸 보여주냐 이 말이야. 텔레비에. 그래. 코로나는 이렇게 공기 전염이 아닌데 뭐 때문에 뭐 이렇게 덮어쓴 여자 간호원이 뒤에 뭐 달고 산소호흡기 달고 다니는 그런 여자를 보여주냐고. 방송마다 그걸 보여줘요. 그 메르스 때 장면이야. 코로나 때는 간호원들이 안 그래요. 그냥 평상 보이고 마스크만 하고 다녀. 그런데 뭐 완전 뭐 허인 거 덮어 쓰고 말이야. 뭐 호수 달고 다니고 메르스 때야. 치사율이 40%. 그 장면을 자꾸 보여주면서 겁을 주는 거야. 왜 그런 것일까요? 그럼 경기가 침체되지. 사람들이 나다니면서 움직여야 해야 되는데 무슨 공무원들은 월급 받으니까 걱정이 없겠지. 그렇잖아. 국민은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살아야 돼. 죽더라도 움직이지. 암이 걸려 죽더라도 이 현장 가서 일하잖아. 그럼 뭐 안 무서워서 일하러 가지 마라 이 말이야. 코로나 그렇게 무서워? 잘못된 거란 말이야. 이대로라면 정말 뭐 자영업자들이 앞으로 코로나 지속된다면 도산. 그러면 건물 임대업자 그리고 국가의 세수에도 지장이 와. 이거는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코로나와 함께 가야 돼. 마스크 잘 끼고 뭐 손 잘 씻고 이러면서 그러면 그냥 그거 전부 다 통과야. 거리 제한 조금 하고. 알겠습니다. 응? 총재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인원을 제한하는 거 이런 거는 잘못된 거란 말이야. 맞습니다. 거리 제한 두고. 벌금이 300만 원이 결혼식에 참여만 해도 이게 50명이 넘으면 300만 원 내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은 좀 너무 그건 잘못된 거고 결혼식에 완뜻 안에 3주 인원이 얼마냐 이거지. 요새 결혼식장 코로나 없을 때도 50명 이상 안 넘어. 별로 전부 방문으로 가버리고 뭐 없어요.
이런 제한은 필요해. 뷔페 식당에 50명 이상 못 들어간다. 뭐 식사. 네. 그건 있을 수 있어. 만약에 네. 예식장 왔더라도 네. 먹고 나가면 또 한 사람 들어오고. 교대로 이렇게 하면서 교대로. 50명을 맞춰서 그래. 그런 뭔가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코로나 대책을 세워줘야 그게 국민들을 생각하는 거지. 무조건 저거는 월급 받으니까 범죄한다. 하지 마라. 이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안 그래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결혼식도 안 하고 예식장 문 닫게 생겼네. 네. 거기 미용사도 먹고 살아야지. 거기 주방도 먹고 식당도 먹고 살아야지. 결혼식에 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맞습니다. 지금 숙박업계나 뭐 신혼여행 관련된 그쪽도 지금 비상이라고 해요. 엄청난 네. 비상. 네, 총재님 유독 한국인들이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도 그렇고 이번 코로나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 치사율도 낮고 굉장히 잘 이제 견뎌내고 마늘, 된장, 고추장, 마늘, 된장, 김치. 고추장. 이거는 네. 박테리아한테는 강한 거야. 우리 민족이. 일본 사람들은 막 코로나 오면 그냥 가는 거잖아. 네. 그 사람들은 막 이질이 걸리고 장질 부사 걸리고 그잖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매운 거 먹고 옛날부터 마늘 먹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 일본 사람 우리나라 왔다가 풍토병 걸리면 죽어. 근데 우리 이질 걸리나? 응? 우리나라 사람은 강하지. 마늘. 다 식문화에서 오는. 마늘, 된장, 고추장, 김치. 우리는 발효 음식을 많이 먹는 민족. 응? 네. 그러니까 코로나에 강해. 네, 제일 중요한 게 게르마늄이 많이 들어있는 게 네. 마늘이잖아. 마늘에 게르마늄이 많이 들어있다. 게르마늄 앞에는 코로나는 절대 안 나는 거니까. 소금과 네. 게르마늄. 네, 알겠습니다. 총재 오늘도 귀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내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인기가 좋아요. 나는 막 직설적으로 해버리거든. 응? 이번에 정부가 2단계 발표하는 거 보니까 문제가 있어. 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 그지? 예식장은 가능한 어떻게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해주되 조심해라. 뭐 이거 있을 수 있어.